반갑습니다. 날개달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. 매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체 언어. 좀 생소한 용어인가요? 매체라는 것이 우선 뭔가요? 매체. 자, 매체는 우리가 보통 미디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매체란 의사소통을 하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수단을 우리가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런 매체의 종류에는 첫 번째 인쇄 매체, 두 번째 방송 매체, 세 번째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있죠. 자, 이쯤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뭘 말하시는 거군지 알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매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수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. 인쇄 매체, 방송 매체,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. 우선 인쇄 매체라는 것은요. 대표적인 그 종류로 책이나 신문, 잡지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인쇄 매체의 특성상 글이나 사진, 그림, 도표 이런 시각 매체 자료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. 아무래도 인쇄 매체의 특성상 그 보존이 쉽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죠. 뭐 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항상 뭐 버리지 않는 이상 항상 서가에 뭐 책꽂이에 꽂아두고 계속 볼 수 있죠. 한번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언제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다시 꺼내서 볼 수 있고 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. 이게 인쇄 매체고요. 두 번째가 방송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. 방송 매체란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쇄 매체와는 다르게 글이나 그림, 영상, 음향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선생님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요. 그래, 궁금이가 또 수업에 참여했구나. 네. 근데 앞에서 인쇄 매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방송 매체 말씀하셨잖아요. 그랬지? 근데 방송 매체가 종합적이다.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. 종합적이다라는 얘기는 인쇄 매체는 그저 시각 매체 자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,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방송 매체는 글 이외에도 그림, 영상, 뭐 음향, 소리까지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그런 매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런 이야기군요. 자, 그리고 또 방송 매체는 시간의 어떤 구애를 받기는 하겠지만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. 특정 시간에 특정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한다던가 알려준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에게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어떤 매체죠?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지. 인터넷 매체. 그럼 여기에는 뭐 우리가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SNS나 홈페이지 뭐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을 말하는 건가요? 아주 궁금이가 잘 알고 있구나. 그래, 인터넷 매체란 블로그, 사회관계망 서비스라 해서 SNS, 홈페이지, 이런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이야기하는 거지. 이것 역시 글이나 그림, 영상, 음향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, 방송 매체와 다른 점이 뭘까 궁금하.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알면 여기 있겠어요? 자, 그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, 자, 방송 매체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위주라고 할 수 있겠지. 텔레비전에서 들려주는 뉴스, 그 앵커의 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앵커에게 반응하면 앵커가 반응을 해주나? 에이, 그렇지 않죠. 그렇지. 그런 면에서 방송 매체는 일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어. 일방향적이요? 그런데 인터넷 매체는 쌍방향적이라고 할 수 있지. 쌍방향적이라는 것은 그럼 주고받는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죠?
뭐 인터넷을 사용해 봤으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SNS나 일반적인 뭐 홈페이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그 글이나 의견을 올렸을 때 거기에 뭐 답글이나 댓글이 달릴 수 있지. 오, 그렇죠.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글을 만든 생산자나 그 정보를 만든 생산자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사이에 어떤 일정하게 주고받는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야. 뭐 예를 들어 선생님도 그 블로그를 운용을 하고 있지만 국어 블로그를 그 블로그에 보면 학생들이 때로는 질문을 올릴 때도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기도 하지. 이런 면들에서 보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방송 매체와 인터넷 매체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. 오, 그렇군요. 선생님이 블로그도 계셨구나. 국어 블로그. 그래. 자, 궁금이다.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지? 아, 네. 자, 이런 것들이 인터넷 매체라고 할 수 있겠고, 자, 그러면 이렇게 매체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이냐? 뭐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,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. 우리가 그냥 말로 전달해도 될 건데 왜 이런 매체들을 좀 활용을 하느냐? 아무래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, 또 읽는 이의 관심이나 흥미를 또 유발하기 위한 것들도 있을 수 어쨌든 이렇게 인쇄 매체, 방송 매체, 인터넷 매체는 좀 더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.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매체 자료들이 선생님, 인쇄 매체는 주로 시각 자료라면 방송 매체는 시각이나 청각, 이런 것들이 주로 이어졌고, 인터넷 매체도 뭐 복합 자료라고 해서 뭐 동영상이나 뭐 애니메이션, 플래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가요? 그렇지. 그렇게 볼 수 있어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매체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지. 오, 그렇군요.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할 수 있고 또 보거나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. 좀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래 기억에 남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. 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팝 퀴즈. 에이, 선생님, 쉬어간다고요? 그런가? 문제를 맞춰야 하니까 쉬어가는 코드는 아니구나. 자, 뭐 곰곰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. 가볍게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. 1번 문제입니다. 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1번 매체란 텔레비전, 라디오, 광고, 잡지, 인터넷, 신문, 책 등 생각이나 느낌, 정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. 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, 선생님,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. 그래. 문제입니다. 첫 번째, 매체란 텔레비전, 라디오, 광고, 잡지, 인터넷, 신문, 책 등 생각이나 느낌, 정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자,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1, 2, 3초. 자, 궁금이는? 저는요, 딩동댕, 오라고요. 그렇지. 선생님이 지금 문제 낸 것처럼 똑같이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매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실현하려는 수단인데 뭐 인쇄 매체, 방송 매체, 인터넷 매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지.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매체란 텔레비전, 라디오, 광고, 잡지, 인터넷, 신문, 책 등 생각이나 느낌, 정보, 지식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.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. 오, 맞아요.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또 내주세요. 그래. 다음 문제. 자, 다음 문제를 낼 테니까요.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. 문제 나갑니다. 두 번째 문제. 매체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.
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매체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알겠는데요? 정답은 O죠. 딩동댕. 그렇지. 자, 매체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읽는 이의 관심이나 또 그런 어떤 관심을 유발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지. 자, 그럼 여기까지 해서 팝 퀴즈 마무리하고요.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선생님, 다음 내용은 뭔가요? 다음의 내용은 이제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. 우리가 매체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대상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, 그래프 자료는 통계나 수치, 특정 대상의 변화 양상, 변화 모습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지. 지도 자료는 각 지역의 분포나 특정 지역의 위치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, 청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는 아무래도 인터넷 매체에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, 소리나 음악, 움직임 등을 표현하게 되는 거지.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땡에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아마 그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쵸? 저도 많이 보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사진 자료, 그래프 자료, 지도 자료나 청각 동영상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지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매체 자료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팝퀴즈와 함께 마무리하자꾸나. 네. 매체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우선 고려를 해야겠지. 매체 자료를 만들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냐. 예를 들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할 건지, 아니면 설득을 할 건지,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나 감수성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건지,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건지 등의 전달하려는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해. 목적이요? 그렇지.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만들면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? 당연히 없죠.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계획을 갖고 만들어야 되겠죠. 그렇지. 그와 마찬가지로 매체 자료를 만들 때도 정보 전달을 할 것인지, 설득을 할 건지, 감정적인 표현을 할 건지, 사회적인 뭔가 의사 표현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건지,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해. 그렇군요. 다음은요?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, 즉 수용자라고 하는데, 매체 자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성별,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,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해.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의 장난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해. 지금 아이들의 장난감이 어떤 것이 좋다라는 걸 부모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하려고 한다고 해보자. 그렇다면 부모나 아이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지. 그렇죠. 내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주로 보거나 또 읽을 사람이 누군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렇지. 그런 면에서 수용자도 고려를 해야 해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매체 자료를 받아들일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,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. 그럼 이제 뭐가 또 있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매체 자료의 객관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해. 그래서 매체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목적과 그 수용자와 매체의 자료의 객관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매체 자료를 만들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했고, 우리가 이런 매체를 활용한 매체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달하는 언어들이 인쇄, 방송,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하게 있다는 걸 공부했고, 자, 마지막 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하나만 나갑니다.
맞으면 O,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보는 사람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보는 사람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오, 조금 어렵긴 한데 흥미를 이끌 수 있는지 고려한다. 그거는 고려해보긴 해야 되는데 최우선적이다?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. X예요. 네. 그렇지. 물론 보는 사람의 흥미를 끌 수도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겠지. 우리가 매체 자료를 만들 때 먼저 목적을 고려하고 또 받아들일 수용자들을 고려하고 또 그 매체가 객관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.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보는 사람의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지.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유튜땡 같은 데서 동영상들이 좀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.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 위주로 보는 사람들의 흥미만을 끌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닌가.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제작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. 오, 그렇군요. 오늘 참 유익한 걸 많이 공부했네요. 그래. 오늘은 매체 언어에서 매체, 인쇄 매체, 방송 매체,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요. 그 매체를 표현해서 다양한 매체를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매체 자료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